하겠습니다. 예, 이준 바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전에 너무 잘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갖고 왔던 시나리오가 한 3장짜리가 있었는데 전면 수정해서 즉흥적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연 도중에 잠깐 제가 이제 시계를 갖다 보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서 강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연이래 또 시간을 지켜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빠르고 정확한 게임 현지화 작업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거창하고 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세션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은 그 로컬라이징 실패 사례랑 개발 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모컨 없나요? 네. 예. 제 소개입니다. 그 소개를 뭐 양력을 쭉 쓰는 것보다 그 작년 지스타 때 있었던 그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발자고요. 개발 사이드에서 로컬라이징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텍스트 매니지먼트를 갖다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티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랑 이제 프로젝트를 일문화, 그 다음에 영문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랬던 뭐 로컬라이징 폼이나 아니 다른 기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게임 현지화 작업에 필요한 4대 조건은 저렇습니다. 이거 그 뒤에 보이시나요? 네, 다 보이시면 이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개발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고, 둘, 꼼꼼하게 로컬라이징 작업하고, 3,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4, 모니터링하면서 빠른 피드백을 한다. 이게 개발할 때 전체 준비에서부터 현지화 작업해서 수정 관리까지 이 4개의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저는 로컬라이징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테스트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상식적인 수준인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개발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게 시키는 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소스는 개발 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개발 부서 PD들은 로컬라이징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진짜. 보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신 것 같나요? 네, 매트릭스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발부서 PD의 머릿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예창작 전공에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갖다 들어간 케이스인데 대부분 지금도 이제 아마 개발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공학자 출신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에서 올라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에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다른 엔지니어가 아닌 케이스에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은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마인드는 뭐냐면 1, 0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개발부서 PD들한테 딜을 할 때 아니면 조건을 갖다 얘기를 할 때 이거 문서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메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정 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돈 주고 하는데 왜 안 돼? 이걸 하면은 실수 없이 할 수가 있고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냥 맡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 마인드가 되게 철저한 사람한테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메타 정보 안 주면은 안 돼? 안 줘도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럼 됐지 뭐. 1하고 0이에요. 그 퀄리티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개발부서에서 예를 들면 사자죠. 개발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자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라이언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의 목적은 생생한 사자를 만들어서 유저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갖다가 이제 지르던 감동을 하면서 충성을 하든 어쨌든 유저한테 잡아먹히게끔 만드는 게 개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자들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로 멋있는 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용하고 있는 엄청난 무서운 사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현지에서는 정말 잘 됐어요. 막 로그인 하자마자 막 잡아먹히고 있어요, 유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성공했단 말이죠. 이제 팔기 위해서 외국에 내보내면 이렇게 평화로운 사자가 되고 유저들하고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잡아먹게끔 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거리가 없다, 이 장벽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자 잘 만들었잖아. 우리 사자 끝내주게 만들었잖아. 사자 잘 만들어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발부서에서 서비스 환경을 갖다가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어서 서비스 환경에 대한 주시를 계속 해줍니다. 되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 장벽이 생겨요. 왜냐면은 개발부서에서 고려하는 거는 그 현지에서 서비스하는 스펙입니다. 서비스하는 스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줘요. 근데 서비스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개발부서에서 어떤 주관적인 것들, 더 디테일한 영역으로 갖다가 개발에 대해서 신경 쓸 게에는 개발부서 내부에 있는 일정에서 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버그가 발생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 데이터가 꼬이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개발부서 원래 일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업부서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부서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개발자들이 다 뭐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한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자들도 자기가 살라면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뭐 다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사자가 달려드는데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사자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을 때 저기 있는 이 외국인 분들이 이 사자, 우리가 만든 콘텐츠인 사자에 대해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가까이서 저렇게 볼 수 있고 잡아먹히고 때로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개발부서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잡아먹히게 할 수 있을까? 그 개발 단계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오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상 개발부서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개발부서는 안 그래요. 우리 회사 개발부서는 안 그러고, 아니면 내가 맡은 프로젝트의 뭐 개발자들은 안 그래. 정말 천사야. 내가 말하는 건 다 해줘. 하라면 해. 장담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진짜 개발자들, 우리 개발자들은 천사야. 얘기하면 다 해줘. 하시는 분들. 정말 원활하게 협조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업부서나 서비스부서 그리고 이제 개발부서는 뭔가 좀 간격이 있죠. 뭔가 좀 장벽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발자들은 자기 컨텐츠가 자기 배에서 이제 만들어내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 마인드가 서비스 돼야지 완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가지고 상용화 시키면 거기서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해외 쪽으로 갔다가 뭐 파트를 나눠가지고 라이트 파트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종료되고 빨리 다음 컨텐츠로 갑시다라고 해서 다음 컨텐츠를 개발하거든요. 넥스트 컨텐츠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넥스트 패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개발을 잘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텍스트에 관한 부분들, 이 텍스트를 갖다가 구조화시키는 프로젝트도 상당히 별로 없고요, 진짜. 그리고 텍스트에 관한 관리, 매니지먼트는 개발의 가장 이제 거의 뒷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됐을 때 굉장히 급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부서를, 이거 되게 실질적인 팁이에요. 그러면은 뭐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꽉 찬 PD가 있고 절대 내가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 개발부서를 어떻게 움직이고 일을 시켜야 되느냐 라는 건 팁을 여기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쏴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장수를 개발부서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헤드인 PD한테 가지 말고 PD에게 인원을 요청을 해서 중간관리자급 아니면 뭐 파트장이나 대리급 실무자를 갖다가 한 명을 배정을 받아서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PD들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로컬라이징 관련돼서 이렇게 오면은 좀 싫어하거든요, 사실. 필요한 건 알지만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될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개발자니까 그 큰 프로젝트에서 PD 맡았던 분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나오면 계속 한번 읽어봤어요. 로컬라이징 신경 쓴다는 PD분은 없었어요. 제가 읽은 범위 내에는. 그러니까 근데 프로젝트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프로젝트 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가 되면 좋냐면 그 설정 파트의 파트장이나 설정 파트에서 좀 오래된 인원, 경력이 좀 있는 사원이나 대리급 중에서 한 명이 그 로컬라이징을 갖다가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인원으로 갖다 붙으면 굉장히 그 원활하게 그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시나리오랑 그 월드 아키텍처를 갖다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 매니지먼트 하면서 로컬라이징 업무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잘 돌아갔었습니다. 네. 이거는 로컬라이징 할 때 뭐 그 개발자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로컬라이징 할 때 그 뭐 그냥 UI 좀 삐져나오고 뭐 이런 거 크리티컬한 거 없지 않나? 그 문맥 없어도 어차피 보상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하잖아, 게임. 우리 컨텐츠는 전투가 중요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크리티컬한 사례예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처음에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 그 인도네시아어로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그 텍스트 길이가 엄청 늘어나면서 그 퀘스트 정보에 대한 그 텍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텍스트 제한을 두는 거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 중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천만다행히도 서비스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테스트 중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얼마나 크리티컬하냐면 해당 캐릭터로 다시 클라이언트가 튕겨서 다시 접속을 해서 그 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나왔던 대로 맵으로 자동 로딩됐는데 로딩될 때 그 퀘스트 관련 텍스트 정보를 다시 읽어드리거든요. 또 튕겨요. 그러면은 캐릭터를 새로 생성해갖고 하지 않는 한, 버그가 수정되기 전까지 캐릭터를 새로 생성하지 않는 한 이 캐릭터로 게임 못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패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한 국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가 죽고 계속 캐릭터 생성하다가 어디로 가면 이 게임을 접겠는가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접는다 그러면 게임에서 이탈하는 유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부서나 로컬라이징 부서에서는 이걸 정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텍스트 길이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런 그 리스크를 갖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험한 사례 두 번이 뭐냐면 텍스트랑 게임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꼬리털을 구해와야 되는데 호랑이 꼬리털이 아니라 뭐 다른 아이템 이름으로 갖다가 뭐 요정의 날개 같은 걸 구해와라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정보가 퀘스트 정보가 어긋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갖다가 퀘스트를 갖다 깨는 경우는 메인 퀘스트를 깨야지 다음 컨텐츠를 갖다 즐길 수 있는 경우는 게임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빨리 원활하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되게 크리티컬한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발할 때 이 시리얼 넘버를 할당해서 고유한 인덱스로 텍스트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임의로 부여되는 CRC 코드 등으로 갖다가 관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개발했을 때 그 리드 엔지니어 마인드는 뭐였냐면 아까 그거예요. 그 개발자 마인드. 사자 만들면 끝. 유지보수 필요 없이 사자 만들어서 사자 로컬라이징 할 때 한 방에 일회성으로 갖다가 쭉 하고 보내자. 이거는 텍스트가 뭐 쉼표 하나라도 붙게 되면 이게 인덱스가 바뀌어버려요. 임의로 부여되는 거라. 절대로 추적하거나 변경해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 할당해서 관리도 할 수 없고 번역물을 실질적으로 검수할 수 없거나 검수하기가 어려워요.
이 CRC 코드 일회성으로 임의로 할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부서나 다른 어떤 로컬라이징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미적 그 시리얼 넘버 안 붙여갖고 텍스트 관리하는 경우는 이거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유지 보수가 어렵고 이거 나중에 버그가 있더라도 아니면 에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상 현지에서 그 게임에 입혀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외에 그 문서로 그 다큐멘트로 갖다가 검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실패 유형인데 매뉴얼하고 게임 내용 불일치예요. 이거 뭐 패키지 게임에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버튼 위치가 매뉴얼에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매뉴얼의 버튼 위치가 달라요. 튜토리얼이랑 매뉴얼이랑.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게임은 일본에서 갖고 하고 플스 같은 경우는 북미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저기 버튼 위치가 다르잖아요. 게임은 일본에서 갖고 왔고 매뉴얼은 북미판 그러니까 영어를 좀 번역하기가 좀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매뉴얼을 북미판으로 갖고 와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온라인 게임이라면은 뭐 계속 개발 환경이 지연될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그 변수가 많은데 이런 것들 매뉴얼이나 아니면 홍보한 문구 같은 것들 게임 내용 불일치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 테스트나 아니면은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전작과 컨셉의 불일치인데 이거는 뭐 그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 부재, 번역 자산 쓴 게 없고 뭐 업무 맡아서 한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로컬라이징 정책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는 거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개발부서에서 잡아주지 않고 사업부서나 로컬라이징 담당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저작권 문제로 전작의 타이틀이나 고유명사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가 퍼블리셔를 바꾸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발부서에서는 이거를 캐치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나 아니면은 유관부서에서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이 전작과 컨셉의 불일치가 되면 일단 크게 성공하거나 이기를 끈 게임일수록 페널티가 크겠죠. 왜냐하면 유저들이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자기가 사랑해왔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관성이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뉘앙스가 어색하거나 스타일이 이상함. 네, 이거는 뭐 쭉 있는데 결국은 그 뭐 예산과 일정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번역가가 없었을 케이스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완전히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킬러 타이틀인 갓 오브 워 있잖아요. 갓 오브 워에서 그 크레이토스가 지하로 내려가서 그 명왕 하데스를 죽입니다. 하데스를 죽이면 그 지옥을 건너는 강을 헤엄쳐서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게 스틱스 강이죠. 근데 하데스를 딱 죽이면 뭐라고 뜨냐면 이제 삼도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컨셉이 왕장창 무너지죠. 하데스를 죽였는데 삼도천을 건널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뭐 오역 오탐 미스매치는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형이 제가 생각하는 거 크리티컬한 순서대로 왔거든요. 5번에서 2번까지가 이제 크리티컬한 케이스인데 오역이나 오터 텍스트 데이터 미스매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더 크리티컬한 예시가. 더 크리티컬한 유형이 뭘까요? 이거 완전히 그냥 오역이나 오타고 데이터가 완전히 미스매치되고 이런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 게 가장 에러입니다. 이거는 뭐 개발부서에서 서비스까지 이걸 인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나 뭐 부서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노출이 되면서 유저들은 고치지 않네, 의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체크리스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되게 리소스는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통합되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이징 관련 툴이나 기능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로컬라이징 업무 전반을 서포트하거나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에서. 한 예로 LNK 로직코리아에서 제가 거울전쟁 신성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본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었을 경우에 나티스 측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쿼리보드를 운영하면서 쿼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5분 이내에 갔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쿼리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어 담당하던 인원이 퇴사하고 이제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 영문으로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영문은 실질적으로 로컬라이징을 개발 부서 내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부서의 자원을 갖다가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쿼리가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개발 부서 내부에서 바로 소스에 접근하고 소스를 잘 알아서 여기서 맞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쿼리를 갖다 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게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이징 담당 부서는 이거는 뭐 계속 라티스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번역 담당 부서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 프로세스 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번역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 건데요. 보면 프로젝트 분석하고 작업 계획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 작업하고 준비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세스의 작업 거의 반 이상이 준비거든요. 결국 준비가 반이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랑 위기 대처 새로 업데이트되는 패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준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관리를 하더라도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게임에 얹을 수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개발 부서에서 에러 낸 걸 갖다 바로 패치할 수 있고 업데이트 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 번역 프로세스 맵은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소스 파일 구성이에요. 이거 소스 파일 이거 유사하게 라티스 쪽에 넣어줘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라티스와 작업했던 것보다 더 메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시면 이 노란색은 메타 정보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퀘스트 실질적으로 게임 텍스트가 실려야 되고요. 이게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 안에서 추출을 텍스트 추출을 쫙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갖다 쫙 자동으로 게임 데이터 안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HSMS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뭐냐면 퀘스트 그리고 퀘스트 단계 그 다음에 뭐 하이 단계 순번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시리얼을 먹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퀘스트에 뭐 첫 번째 단계냐 시작이냐 보상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냐 이 시리얼을 보면 바로 찾아서 수정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퀘스트 이름 이런 식으로 종족, 성별, 연령 메모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나리오 형식으로 갖다 이게 전체적으로 갖다가 시나리오 그대로 갖다 출력할 수 있도록 순번이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시리얼을. 그래서 이게 모든 퀘스트, 모든 텍스트, 뭐 아이템은 따로 정리를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 파일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읽으면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일 코드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음성 파일을 염두에 두고 파일 코드 달아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번역해서 이게 대화 타겟이 있거든요. 화자 타겟이랑. 그럼 요 타겟은 뭘까요? 요 타겟은 뭐 영문이면 영문, 일문은 일문으로 되면 타겟 랭귀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개발 부서나 아니면 서비스 부서에서도 뭐 트라두스 없이도 일단은 엑셀 폼으로 갖다가 검수를 할 수 있겠죠.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메모 이제 퓨리나 뭐 트레직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바로 번역된 걸 갖다가 바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우 음성 녹음을 위한 대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음성 녹음을 해서 파일 이름까지 있죠. 한글이랑 매칭되는 파일 이름이 있죠. 그래서 추출해서 이거는 또 그 실질적으로 작업했을 때 이렇게 우리 엑셀로 안 보냈습니다. 그 XML로 갖다 컨버트를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캣툴 얘기를 했는데 그 캣툴에 이제 맵핑을 갖다 먹이기 좋은 그 XML 양식으로 갖다가 이걸 컨버팅을 합니다. 자체 그 언어팩 안에서. 그래서 라티스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걸 얹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하고 수정하고 게임 변경된 데이터 적용하고 한 방이에요. 5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수하고 관리하고 변경된 사항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매칭, 음성 작업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폼이 되는 겁니다. 네, 아래는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레퍼런스 파일 구성의 예입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그 위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부서에서 이제 쓰면 안 되는 거, 저작권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아니면 다른 게임에서 너무 중요한 고유 명사여 갖고 이거 쓰면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요. 이거 임의 번역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게임 데이터다. 레퍼런스 파일을 번역이나 이제 번역부서에 넘겨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이건 금치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금 살짝 그 넘어간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음란 비속어랑 고유명사 등등이 이제 금치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예, 이거 금치어는 결국은 뭐냐면 그 회사 방침 따라서, 프로젝트 방침 따라서 그 정해야 되는 거고, 이건 표준화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맺은 말은 이겁니다. 개발부서에서 정확한 소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유지보수와 변경이 원활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요청하고 유통하는 것이 로컬라이징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앞서 말한 것 같은 그런 실패 유형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크리티컬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주영이었습니다.